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90분 만남은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이게 이제 아침 주요 조간들 보도 내용입니다. 안 만나느니 못한 그런 회동이었다. 이게 중평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의 운명을 거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비정상이죠. 이건 정상적인 거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행태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90분간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제 주요 최고위원들 당직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주요 수석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 2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만남에서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보통 이런 만찬이나 이런 거 하면 인사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말 하고 나면 그 대표가 또 화답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끔 뼈 있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인 절차인데 우리가 가벼운 소주짜리 이런 걸 만들어도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또 인사말 한마디 하고 시작합시다 이런 건데 어제는 참 특이하게 그 인사말 시간이 생략이 됐다.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없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거를 지금 의사단체에서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풀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의제에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야지 의사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제를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 협의체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협의체 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산의 입장은 확고하죠. 아니, 내년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건드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내년은 안 된다. 그리고 내후년 정원부터 논의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죠.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디올백 의혹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 최근에는 또 무슨 마포대교 시찰하면서 찍힌 그런 여러 사진들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제 김 여사 이런 행보 관련해서 뭔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여당의 지지율을 까먹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정리를 해서 지지율 하락을 막고 좀 당장이 민심에 좀 어필하는 이런 방안을 찾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산에서 인사말 시간도 안 줬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발언 기회조차도 이제 봉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느 신문인가요 보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의정 갈등의 의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의 김자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예? 말 그대로 빈손 회동이었다. 이런 만남을 뭐하러 가졌을까.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만 부각이 됐다. 그리고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걸 오히려 방증해줬고 그래서 여권이 계속 이런 갈등 상황이 증폭되는 그런 계기만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용산은 그냥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상견례 한 거다. 상견례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덕담하고 뭐 밥 먹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뭐 그런 자리라는 게 이제 뭐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의 회동 뭐 단독 회동 이런 걸 이제 의미하겠죠. 그걸 별도로 그거는 논의를 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만찬회동이 회식으로 이제 전락했다. 우리가 뭐 저 가끔가다 저 부서 회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 여당과 대통령실의 집단 회식이었다. 이런 좀 뭐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유일한 뉴스거리는 뭐 하나였습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한테 거듭 단독회동을 요청했다. 이게 기사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기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안에 대한 그런 뭐 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된 거예요. 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회동 전에 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용산에서 이걸 뭐 사실상 거절한 거죠. 묵살했죠. 그래서 뭐 그런 자리는 따로 논의하면 되지 뭐 요번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듭 이제 저 그 만찬회동 전에 다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회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또다시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하루속히 좀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실이 오히려 나서서 여당 대표와 만남을 주선하고 좀 만나서 진지하게 우리의 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는 저 20% 초반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지지율 40%가 마지노선입니다.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는 돼야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20% 초반대 그러면은 사실상 국정 운영에 동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개혁, 그 다음에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뭐 저 지지율 20%에서 30% 초반대 이런 지지율 가지고는 사실은 그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도 동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총체적으로 뭐 김건희 특검이다, 뭐 최상병 특검이다, 뭐 특검만 지금 열 몇 개를 지금 뭐 추진하고 이런 거 자체가 대통령의 지지율과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이렇게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건 뭐죠? 그만큼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는 거고 신뢰가 낮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대통령이 뭘 추진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통하는 거고요. 야당이 그런 입법 폭주, 입법 독재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뭐 탄핵하겠다. 뭐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 그 다음에 뭐 입맛에 맞지 않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징계하겠다. 아니면 뭐 처벌하겠다. 이런 지금 뭐 입법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법부 흔들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슴지 않는 배경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은 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가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여당 대표가 저 만납시다 하고 사정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만나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 이유를 대가지고 아이 뭐하러 만나지. 말은 안 그렇지만 지금 모양새는 그런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과연 여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 양상을 보인다? 그런 갈등 기류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런 갈등 양상을 보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여권은 도대체 뭐냐? 대통령하고 저 당대표가 싸운다? 이게 국민에게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뭐 의정 갈등이 아니라요. 당장 풀어야 될 갈등은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풀지 않고 여당이 어떻게 완팀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당장 완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말 다르고 저 여당 대표 말 다르다면 그런 갈등 속에서 무슨 놈의 저 당정 완팀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의 동력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문제없이 힘을 합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조율해서 만나자 얘기 아니고 당장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되고요. 대통령실이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당의 친윤도 이거에 발목 잡기에는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자기들이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결과가 지금 야당의 총공세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 이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저변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특검을 발의하고 뭐 저 검사 그 저 처벌을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그 근저에는 대통령 탄핵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가 김건희 여사 저 의혹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그런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권이 초래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권이 똘똘 뭉쳐서 그걸 막고 극복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아니 여권이 이런 뭐 대통령과 대표 자체가 분열된 갈등하는 상태에서 야당이 그런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참 이게 여당이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